안녕하세요. 이번 거는 이제 3월 시리즈 이제 3월 거 10년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거 볼 거고 6월 보고 9월 보고 11월을 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 평가를 매기면은 6월이 9월보다는 쉬웠고 작년 거 6월보다도 조금 쉬웠어요. 그리고 9월은 작년 거보다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 11월은 무난했고 평범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험 난이도가 한 요런 거. 저는 요런 난이도 좋아해요. 중간 난이도 좋아하고, 요거 쉬운 문제도 20번 정도, 아니면 뭐 30번 정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얘는 30번이 너무 어려워요. 9월은 30번이 너무 어렵고, 3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안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고, 29번 뭐 복속매 이런 거 써놨는데, 요거는 잊어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풀던 거고, 중요 문항들 먼저 다룰 건데, 제가 원래 이거 촬영을 한 200, 아니 뭐 200분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몇 개를 다른 것도 찍다가, 어차피 이제 최신년도잖아요. 최신년도 찍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최신년도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약간 좀 옛날 연도 거를 좀 강의를 많이 만든 걸 선호를 해서 만드는 거고, 최신년도 거는 EBS나 이제 유튜브에 고수들 많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생님들 많고, 당연히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제시를 했겠죠. 그 방법들을 저는 다 봤어요. 다 보고 핵심 문항 중에 괜찮은 문항들을 소개시켜주는 게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핵심 주요 문항들, 주요 개념들 언급하면서 빠르게 딱딱딱 치고 나가 볼게요. 자, 1번은 단순 계산이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도 단순 계산. 4번도 항등식 성질, 요거 항등식인 부분만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5번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요거는 언급을 조금 할게요, 얘는. 얘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얘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냐면은, 얘를 절대값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려버린 거예요. 그려버린 상태에서 출발한 건데, 한번 이건 다 지우고, 제가 강의 찍던 거였는데 다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2x-3은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놓고 풀었을 거예요. 풀면 당연히 답이 금방 나오죠. 예를 들어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x는 5, 4죠. 이렇게 당연히 엄청 금방금방 빡빡 나와요, 답은. 물론 저도 시험에서 풀 때 당연히 이렇게 풀었고요. 실제 혼자 풀어볼 때도 이렇게 풀면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언급을 해보자. 자, 얘를 한번 찌그러뜨려 놓고요. 얘를 절대값 그래프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V자 나오겠죠? 그래, 여기 지점이 2분의 3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y는 5라는 거와 만나야 돼요. 여기 만나죠. 자, 그럼 요거 값을 어떻게 구하냐? 결국에는 절대값을 벗겨서 5라고 놓고 x는 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구해줘야 되는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만약에 3차함수였다고 쳐볼게요. 조금 계산이 길어지고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요만큼의 차이가 몇이냐, 요만큼 차이가 2분의 5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쪽 뒤로 2분의 5만큼 백을 합니다. 요만큼도 2분의 5만큼 빼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런 거를 한번쯤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선, 얘 y는 5에서 밑에 부분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문제 조금 지워놓을게요. 밑에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밑에 해당하는 x의 범위들이 전부 만족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가 4가 나온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등식 개쉽네 하고 빡 넘어가지 말고 요거까지는 그래도 오답 노트 하거나 미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6번은 말을 좀 많이 해놨는데 제가 아쉽지만 다 날려버렸고요. 그냥 단순히 판별식 쓰는 문제로만 생각을 해서 풀어도 충분하고, 이거를 꼭지점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판별식 문제로 만약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면 나중에 더 깊게 내용 다루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에서는 말고. 자, 그리고 7번도 2023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x는 2023으로 놓고 풀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단순 계산이죠. 단순 계산 문제예요. 계산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 자, 그리고 9번도 개념적으로 뭐가 없어요. 얘도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10번도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을 딱히 안 할게요. 얘도 계산 문제예요. 얘도 계산 문제고 얘도 계산 문제인데 조립제법을 써라. 요 정도. 그리고 13번 계산 문제예요. 얘도 계산 문제입니다. 얘도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자이스토리 문제집 보면은 기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꼭 풀어봐라. 이거는 내신 할 때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내신용이나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매년 한 문제씩 기본적으로 고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번도 도형 넓이 구하는 건데, 얘도 2차식 해가지고 최소값 구해라. 아니면 최대값 구해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얘도 패스할게요. 그리고 16번은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16번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설명들이 조금 들어갈 건데, 얘까지도 그렇게 깊게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실근이 1AR 베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요. 저거의 의미가 X에 있는 근입니다. X의 근. 그리고 세 가지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1 빼기 A는 0 요거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X가 1일 때 이거 X가 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X가 알파일 때는 알파 빼기 A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일 때는 베타 빼기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면은 무슨 느낌이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x 여기 있죠. 이거도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0이라면은 얘는 1이 돼서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a가 1이라 놓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은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 나와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요 오른쪽에서 x가 1을 가져버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자, 볼게요. 식을 써보면은 x-a에서 얘가 1을 갖는 경우, 즉 a가 1인 경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죠. 위에서 안 되니까 패스를 해버리고 뭔 짓을 하냐면은 x제곱 플러스 1-3a x 플러스 4 여기에서 얘가 1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왜냐면 1 알파 베타니까 얘가 1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자, 1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a 플러스 4 요거가 0이 돼야 돼요. 즉 요거가 0이 된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6 빼기 3a가 0이 된다는 거고 a는 2가 후보가 하나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걸 통해서 아, 얘가 알파 베타 중에 뭔가 하나를 가져겠구나 요걸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근데 이게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x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되게 좋네요. 안 되는 문제는 한 번 더 꽈서 낸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된 형태가 이거고 근을 2, 4, 1을 갖네요. 그렇다는 거는 알파, 베타 뭐 알파가 되든 베타가 되든 상관이 없죠.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그래서 8이 나옵니다. 요거를 만약에 아, 나 이거 진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해석하는 거 예를 들어 왜 하필 얘에다 1 넣어보냐 아니면은 왜 얘가 갑자기 1이 됐냐 요런 거가 인지가 잘 안 되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수학상 개념 교과서나 이런 걸 다시 보고
요런 완전 기초 문제들을 3실근 안 갖는 거 말고 2실근부터 연습을 하세요. 2실근. 칸수 하나 낮은 것부터 연습을 하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완전 기본 문제인데 16번에 4점으로 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4점 느낌 살짝 나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10년 동안 중학도형 문제들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맨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1일 때, 기울기가 1일 때 이 친구 길이랑 이 친구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BC랑 AC랑 길이가 같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수원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런 게. 알겠죠? 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2분의 7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좋습니다. 그럼 얘를 2분의 7이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를 뭐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분의 6, 알파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죠. 요만큼 뺀 거. 즉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걸 이용해서 각각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파생시켜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만약에 이 식을 보면서 요런 과정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사실 곱셈공식 공부가 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떠오른다 개념보다 그냥 떠올려야 한다 이런 약간 이해 영역보다 이건 본능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영역들이니까 요거는 꼭 숙지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인데 그 다음에 뭐 어쩔 거냐 라는 건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두 개를 교점을 찾은 거기 때문에 자 ax 제곱은 x 플러스 6이랑 놓고 ax 제곱은 빼기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애초에 a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a분의 알파 a분의 b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이렇게 하는 거 알파 베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6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얘 마이너스 안 붙고 요식 가지고 맨 처음에 2분의 7 나온 거 요거 놓고 3개 연립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쓰고 각각의 숫자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2분의 7이니까 일단 다 쓸게요. 2분의 7은 a분의 1의 제곱 빼기 a분의 24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4a 제곱을 하게 돼요. 왜? 4분의 49는 a제곱분의 1 더하기 a분의 24니까 여기에다가 4a제곱을 곱하기 해서 통분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49a제곱은 4 플러스 24a 자, 그러면은 49a제곱 빼기 24a 빼기 4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 24에도 곱해줘야 돼요. 96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4 같이 곱해져가지고 96, 그 다음에 얘도 96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49a 더하기 2랑 49를 썼으니까
a-2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2 곱하기 2 꼴이니까 뒤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한번 세팅을 해준 다음에 49짜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즉 98 마이너스 98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 이렇게 그냥 여기 a랑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6이 나오게끔 해주면은 딱 되니까 여기서 a가 2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걔를 가지고 다시 어디를 가냐? 원래 구하고 싶었던, 다시 좀 화면이 날라갔는데, 자 원래 구하고 싶었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갑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은 애초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거기 때문에 값을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그냥 자 얘는 맨 처음에 보면은 a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같이 곱해져서 플러스 2분의 1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각각 값들을 써보면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2 즉 6이죠. 그러면은 4분의 25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된다. 답이 그래서 4분의 25다. 이렇게 천천히, 요거는 계산을 천천히 해야 되고, 제일 중요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가 요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 나오는 거, 요거를 뭘로 구했냐? 기울기가 1인 걸 이용해서 구했다.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확인하면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거고, 얘를 조금 정리를 해서 옆에 문제 방해가 안 되게 쫙 찌그러뜨려서 하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잘 보이겠죠? 이거 정리를 한번 꼭 정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알겠죠?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설명을 해줄 건데, 18번 문제는 생긴 거랑 다르게 좀 내용이 없어요. 생긴 거는 좀 약간 흉악하게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지만, 이거 화면을 잠글 수가 없나? 어쨌거나 계속 나오지만 얘가 그냥 글 순서대로 따라가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가기, 글 순서대로 따라가기가 포인트가 될 건데, 어떻게 따라갈 건지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볼게요. 얘가 4개의 정수를 갖는 20 이하의 모든 n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계산 연습하는 테크닉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무런 수학적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x제곱을 x라고 치환을 했어요. 여기서 치환을 때리면은 단순하게 얘가 요 라지 x로 바뀐 거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대로 나머지 적습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쓸 때는 요 빨간 박스 그대로 그냥 라지 x도 근해 공식을 쓴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근해 공식을 써서 요 형태가 되게끔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딱 봤을 때 짝수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짝수근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저는 4분의 이게 혹시 왜 짝수냐고 하면은 4가 곱해져 있어서 짝수로 한 겁니다. 4분의 마이너스 b인데 요거를 이제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표시를 해놓을게요. 요게 b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가 c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a 부분 그대로 그냥 부호만 정확하게 넣어서 해주면 됩니다. 얘가 2가 된 이유는 마이너스 4인데 원래 마이너스 b의 프라임 반 넣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나누기 2 같이 없어져 가지고 플러스 2n 플러스 2로 바뀐 거고, 자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이기 때문에 2n 플러스 2에 요거 화면 조금
줄여서 글자 조그맣게 쓸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4분의 2n 플러스 2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b제곱 한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가 곱하기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n-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전개해주면 됩니다.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전개했을 때 얘랑 같게 만들고 싶으니까 일단 2로 나눴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얘 2로 나눠졌구나, 요거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얘를 통째로 전개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살짝 해볼게요. 4,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앞에 거, 그 다음 빼기 4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은 n제곱은 날아가겠죠. n제곱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n 플러스 16이 남았고, 여기는 16n 마이너스 16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16도 날아갑니다. 천천히 계산 따라 해보세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안에 남은 숫자가 루트 32n이 되고, 색깔 좀 다르게 써서 줄게요. 루트 32n이 되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고 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앞에 개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약분이 됐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앞에서 4를 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n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2 루트 8n 이렇게 천천히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약분 딱 해주면은 약분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1 되고 여기 1 되고, 그럼 1은 없어지니까 생략.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형태는 뭐가 되냐? 요 부분은 여기 8n, 즉 가에 들어가는 숫자는 8n이라고 쓰면 돼요. 가는 이제 8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요거 계산, 즉 17번 계산하고 18번 계산은 천천히 자기가 A4에다 놓고 직접 제대로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했더니 근이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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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라고 했죠.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몰라도 되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건데, 요거를 약간 풀어서 해석을 조금 해줄게요.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은 이 값 지금 쓴 거 있잖아요. 얘 다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 x는 이죠. 그러니까 라지 x죠. 라지 x는 이건데, 여기서 라지 x는 해고 n 플러스 2 써준 다음에 플러스 루트 8n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이 상태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왼쪽 식에 얘네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 요거랑 똑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전체 루트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은지 확인해 봐라. 자, 제곱해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분의 n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n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1 생략.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랑 같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어떻게 같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서 가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도 아니고 필요 없는 건데,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요거 자체를 보면은 루트 2와 루트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안으로 넣을 때 곱하기 루트 2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여기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n인데,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2분의 루트 2n을 만든 거고, 요 2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값은 2분의 루트 8n이 된 거예요. 즉 2분의 루트 8n 여기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색으로 2분의 n도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2분의 2 요거 1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도 풀었다라는 건데 요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얘를 보고 우리가 결국에 추론해낸 게 아니고 문제에서 마지막 핵심 단어가 이건데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만 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수 되는 값 찾아라 이건데 볼게요. 자, 우선은 루트 2분의 n이라는 게 자연수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얘 되는 후보를 찾아볼게요. n은 2가 될 수도 있고 n은 8이 될 수도 있고 n은 18이 될 수도 있죠. 왜? 문제에서 n이 20보다 20 이하라고 했네요. 그럼 2 넣었을 때 1 되고 자연수고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8 해서 4 자연수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8도 9로 되니까 자연수 맞죠? 그래서 즉 1, 2, 3이 되게 맞는 거 이 자연수라는 거 자체가 알겠죠?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천천히 보면 되고 펜을 살짝만 조금만 더 굵게 할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 4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들을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자, 2분의 n 요거에서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2일 때 그리고 루트 2분의 8일 때 그리고 루트 2분의 18일 때 이렇게 각각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되는 거를 찾을 건데 어디다가 대입하냐?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는 요렇게 요거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 대입하는 순간에 x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즉 지금 근이 몇 개 나왔어요? x가 되는 후보가 하나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세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정수해를 가져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4개의 정수계를 갖고 싶다. 서로 다른이 포인트고 네.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 4개이기 때문에 3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n에. 그래서 모든 n 값은 n은 2는 안 된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8과 18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지만 진짜 계산을 해볼게요. 왜냐면 n이 3개 중에 되는 게 지금 2가 안 된다고 가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8하고 18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친구들 싹 날려버리고 8 넣어볼게요. 8. 아이고 잘못했네요. 8 넣으면은 뭐뭐뭐 나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 넣으면은 일단 3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4 8 넣으면은 2가 되고 여기는 8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그럼 이거 4개가 나오는구나. 괜찮네요. 그러면은 18 넣었을 때 9니까 3, 4 그럼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잠깐만요. 제가 넣은 게 이게 8이 아니고 18을 넣은 겁니다. 18 왜냐면 다시 어차피 계산은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개수가 여기가 이제 18 됐을 때 루트 9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로 해서 4 나온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8 넣었을 때는 루트 4니까 2 플러스 1이어서 근이 3이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이거일 때는 뭐뭐뭐 나왔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나와서 3개. 그 다음에 얘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4개 나올 거고 얘는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은 가의 fn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다는 ab래요. 그럼 대입하라는 소리죠. 자 fn은 맨 처음에 우리가 8n이라고 문제에서 가에서 구했죠. 이거 가. 그럼 나는 8, 다는 1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B 빼기 A니까 F10을 구하래요. F10은 80이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도 사실 수학적 의미는 없고 글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19번은 이제 좀 필요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그나마 냈다고 하면 이거 소공식 쓰라고 낸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만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9번 문제는 닮음 공부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걸로 식을 만들어서 통째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예요. 얘도 큰 의미가 없어요. 패스 하겠습니다. 20번 중요해요. 20번은 이제 진짜 수학상다운 문제고, 얘는 이제 개형 그리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합니다. 얘는 알겠죠? 중요해요. 얘는 체크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요거 얘기를 해보기 전에 최대 최소 이거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A를 안 줬어요. A를 안 줬는데 다행히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완전제곱식만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일단 꼭지점이 A, 0이겠죠? 이건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x가 2, 여기 출발을 할게요. 자, 밑에다 한번 쓸게요. 밑에다 쓰면은 가나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이런 느낌에서 꼭지점은 무조건 a, 0은 이거 고정값이니까 일단 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x가 2부터 여기 2죠. 2부터 10까지를 10까지. 2부터 10까지는 여기에서 요 라인은 무조건 최소값이 0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시작을 했던 그거랑 관련이 없이 2나 10 사이에는 무조건 0이 한 번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조건 한 번 0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좀 극단적으로 2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2에 맞춰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시작점이 여기가 2였던 거예요. 2. 그리고 여기 끝나는 지점이 10. 그럼 최소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가 조건은 만족을 했죠. 가 조건은. 자, 그런데 A가 어디에 있냐 이건데, 애초에 꼭지점의 좌표가 A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된 형태에서는 이 방정식은 x-2의 제곱으로 된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조건을 해석한 거고, 가조건 하나만 더 보면은 10부터 시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10부터 만약에 여기가 10이었어요. 여기가 10이었어요. 그래서 x-10의 제곱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최소값 조건은 만족하는데 나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탈락을 시킬 거예요. 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가 뭐라 써 있는 거냐면은 2x6에서 이거의 최대와 그 다음에 6x10의 여기 이제 만난 지점이 있죠. 이제 최소랑 같다라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최대랑 최소가 같이 만나야 된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볼게요. 2부터 6까지, 즉 여기 한 6 정도 한번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2부터 6까지 얘에서 최대값하고 얘에서 최소값이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나야 된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6에서 이렇게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경우일 때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돼서 요 값이 해결이 되지만, 요 경우일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요 경우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 약간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쓱싹쓱싹 풀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언급을 해볼게요. 자, 얘는 최대값이 2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어디에요? 6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버리면은, 얘가 6이었다 쳐버리면은 최대값 자체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6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최소값이 그러면 어디예요? 얘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일치를 안 했잖아요. 얘랑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경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A가 6이 될 수는 없겠구나 하고, 그러면 A는 6보다 작겠죠. 그래서 한 이쯤에다가 6을 설치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요렇게 반을 갈라버리는 이 시츄에이션을 취할 건데, 조금만 더 한 6을 얘랑 이제 대칭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갈라버릴게요. 얘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쯤 어딘가에 10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대칭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얘와 얘의 반절인 4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최대값을 찾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6까지죠. 이렇게 여기서의 최대값하고 뭐랑 같냐,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 근거가 뭐냐면은 2부터 x, 즉 4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4칸. 4칸의 최대에서 최대를 본 거고, 얘는 6부터 10까지, 얘도 4칸이죠. 여기서 최대값을 받고 여기서 최소값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보라색으로 서로 이렇게 딱 일치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만약에 얘를 6으로 안 하고 5로 해봤다고 쳐볼게요. 얘를 5라고 해볼게요. 5라고 하는 순간 여기 기울어 버리겠죠. 여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6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6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의 최대와 얘의 최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이해를 해봐요. 일단 애초에 5가 여기 있다는 거는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6은 대칭일 테니까. 그 다음 5까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립되는데, 축을 5로 바꿨어요. 축을 5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6이 어디에 옵니까? 6이 이번엔 여기에 오겠죠? 그럼 얘의 최대값하고 얘의 최소값하고 일치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값이 일치되는 부분은 무조건 대칭이 되는 지점, 거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면은 얘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는 지점, 즉 이 반지점에서 보라색이 탄생을 해야 합니다. 됐죠? 그럼 요거 식 세워서 구하면 돼요. 자, 이거 식은 x-4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래요. f-1인가? 네,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을 넣으라 했으니까 x-2에 하나, 그 다음에 x-4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9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25가 나와서 둘이 더하면은 답이 더하라 했으니까 34가 됩니다. 요거를 근데 문제를 보고 어떻게 빨리 캐치를 하냐 이건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칸수예요. 칸수. 2차 함수 하면 떠오르는 거가 지금 계속 중학도형을 했기 때문에 대칭 축, 그러니까 축을 해서 대칭과 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4칸을 4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4개 4개씩 나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 자체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조금은 사소한 경우지만, 그러니까 사소하지 않고 뭐 생소한 경우죠. 처음 본 경우일 거예요. 아마 이 고1 친구들이 이거 봤을 때 요거가 이렇게 대칭축으로 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10으로 대칭축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후보를 시작하자마자 2, 4, 6, 10을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대칭축이 됐을 때, 4가 대칭축이 됐을 때, 6, 10이 대칭축이 됐을 때 얘네를 4개를 빠르게 점검을 해보면서 이 4개 중에 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복습을 한번 꼭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21번 가겠습니다. 21번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얘도 함수 추론 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19번 같은 좀 안 좋은 문제랑 다르게 좋은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테크닉을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대입을 잘하자. 그리고 개형 파악에서 약간 도형적 접근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선에 대한 길이 구하는 이 접근이 살짝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언급해서 개형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그 개형을 파악한다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날지 이런 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문제 잘 읽어볼게요. 이렇게 함수를 두 개를 줬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완전한 식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식이죠 얘. 근데 얘는 불완전해요. K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얘 완전하죠. 얘 불완전하죠. 완전한 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와 이거 고1 문제라 그런지 그려줬습니다. 그려줬어요. 그려준 거는 땡큐예요 진짜로. 이거는 아마 고2 고3 문제였으면은 글자만 써있고 이거 안 그려줬으면 절대 안 그려줬어요 이거. 그래서 그려줬을 때 땡큐 하고 풀면 된다. 그리고 y는 k죠. 요거를 이제 제가 그릴 건데 각각의 k의 변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해볼게요. 자, k가 6이라고 했어요. 기억에서. 그러면은 나는 6이 어디를 지난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를 그래프를 그려줬고 6을 정확하게 지나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k는 6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직선이 좀 네, k는 6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무조건 해봤어야 돼요. 이걸 못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기억 보고 그냥 문제 보고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갔으면은 안 돼요. 이 기억은 그 수상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중학교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y는 6이죠. k는 6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은 이게 y는 6이라는 거니까 k는 6일 때 y는 6 만나는 점의 길이들 볼게요. 길이 문제에서 어떻게 줬냐 A, B랑 얘랑 만나는 거는 A, B라고 줬고 얘랑 만나는 거는 C, D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얘랑 만나는 거 먼저 A, B 써놓을게요. 얘가 A, B 이거 천천히 잘 써야 돼요. 헷갈려서 막 얘를 B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C, D일 때 CD 요만큼의 길이는 6이다. 요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딱 여기까지 6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축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풀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6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같다고 20과 20이 같다고 놓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은 x는 0 그리고 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0일 때랑 6일 때 해서 요거 길이가 6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축을 생각을 해서 얘가 축이 지금 3이죠. 축 x는 3 여기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3칸 3칸 같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이 기억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됐고 니은부터 조금 어려워요. 디귿은 쉬워요. 디귿은 니은을 구하면 쉬워요. 근데 니은이 조금 어려운데 니은이 만약에 CD제곱 빼기 AB제곱 즉 C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B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제곱해서 빼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일정하다라고 나왔어요. 일정하다라고. 일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 값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보자마자 일정하다는 거 알아버리면 미친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값을 임의로 세팅을 해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저는 약간 이 강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려고 완전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볼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CD는 지금 6이니까 3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곱해버리면은 그럼 CD 제곱에서 AB 제곱을 뺄 건데 얘네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얘가 6일 때 6은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2 루트 6에서 제곱한 걸 뺀 거니까 24를 빼서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임의의 점을 하나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1을 넣어보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적당히 1 같은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넣기 위해서 일단 여기 점이 1인지 아닌지 뭔가 의심이 되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랑 둘이 연립을 했을 때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x제곱들은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넘어가면 6x, 즉 6x는 6, x는 1이라는 좌표를 얻을 수가 있고, 서로 겹친 점은 여기가 1이 되겠고 x제곱에 넣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1,1이라고 내릴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계산 따라와야 되고 임의의 값을 하나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가 이제 y는 1이라고 해서 넣어볼게요.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1이고 1인 것까지는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길이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요거 길이는 아까 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1 전개를 해볼게요. 연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0이 되겠죠? 그럼 x-5랑 x-1은 0이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된다. 요거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길이가 물음표 됐던 게 4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4 제곱해 볼게요. 16이고 이거 제곱하면은 4죠. 16에서 4 빼도 아까 구한 12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못 풀었을 때 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정하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이 값이 12로 일정한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일정하다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게 12로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밑에 거는 요거는 12가 나왔지만 밑에 거는 제곱해서 했더니 8이 나왔다. 그럼 일정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니은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보가 많이 날아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대부분 얘를 찍진 않고 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이걸 일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이 계산이 왜 일정한지를 설명을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일단 못 풀면은 이렇게 숫자 대입하면서 감각을 좀 키워라.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감을 좀 익혀라 라는 게 포인트고, 자 만약에 이제 다 날려버릴게요. 다 날려버리고 일정하다를 할 건데 양수 k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k를 임의의 값으로 하나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k를 한 이쯤에 넣어 볼게요. 진짜 아무거나 임의의 값으로. 그러면은 요만큼이 ab가 될 거고, 요만큼이 이제 cd가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y는 k라고 쓸 수가 있고, 애초에 k라는 거는 여기 대입했을 때 요 한 칸이 루트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요거 대입이 안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같이. k는 x제곱이기 때문에 x는 풀마 루트 k 해가지고 한쪽이 플러스 k, 그 다음에 한쪽이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따라올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조금 예쁘게 쓸게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k,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루트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연립해봐야겠죠? 두 번째 거 연립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k라고 쓰면은 얘를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볼게요. 이것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k가 걸려요. k가 계속 미지수가 두 개 있고 k까지 걸려버리기 때문에 얘를 빼기 k는 0으로 놓고 알파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까지 볼게요. 즉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수학 상 내용에서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 6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요거는 축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곱이 조금 변하는데 알파 베타가 6-k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죠.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몇을 빼야 되냐? 4 알파 베타를 빼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게 핵심 그게 되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 얘가 36이고요. 빼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4K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즉 얘는 12 플러스 4K가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제곱 요거는 12 플러스 4K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맨 처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중에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쵸? 길이니까 지금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니까. 근데 걔를 제곱한 값이 이거고 우연찮게 딱 12 플러스 K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다. 이 CD 제곱을 해가지고 뭘 빼냐? AB 제곱을 뺄 건데 AB는 제가 루트 K인 걸 구했기 때문에 얘는 2 루트 K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즉 4K가 됩니다. 4K.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왔었죠? 12 플러스 4K가 나왔고 빼버려요. 그럼 12로 일정한 상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결국에는 신기하게도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일정하구나. 그럼 K가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을 때 뺐을 때 이거 제곱해서 뺀 거랑 이거 제곱해서 뺀 건 일정하겠구나. 우연히 이런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응용해서 또 뭔가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길 바래요. 이거는 꼭 반드시. 자,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이어놓고 결국에 얘가 4래요. 요게 이제 좀 빡세요, 이 문제. 니은을 구해서 좀 쉽다고 했지만 생각하는 건 좀 힘들어요. 계산 자체는 쉬운데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이걸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접근을 해서 본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나 볼게요. 일단은 CD라는 값은 아까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12 플러스 4K 이 친구를 갖고 오는 거죠. 이 친구를 갖고 오는 겁니다. 12 플러스 4K 이걸 갖고 오는 건데 CD는 루트를 씌워진 상태로 납치를 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2 플러스 4K라고 할 수가 있고요. AB는 그냥 2 루트 K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더해서 4가 됐다. 요게 대전제 맞죠?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응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을 써서 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 이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볼게요. CD 제곱 빼기 AB 제곱은 곱셈 공식을 써가지고 합차를 쓸게요. CD 플러스 AB 그 다음에 CD 마이너스 AB는 12 일정하죠. 이거 일정. 이거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얘가 몇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4래요. 그래서 내가 굳이 얘를 다 구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4를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요거가 핵심이죠. 얘가 3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건가 했더니 마지막 계산이 조금 아쉬워요. 마지막 계산이 조금 문제가 살짝 헬 파티가 펼쳐지는데 문제를 보면은 CD 빼기 AB의 부분을 볼게요. CD 빼기 AB. CD라는 거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죠. CD에서 AB를 뺀다는 건 이 부분이고 즉 결국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결국에 길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뭐랑 같냐면은 CD에서 AB를 뺐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 온 것들 뺀 거 요만큼 차이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하라고 이 PC를 준 건데 일단 PC가 되기 전에 여기를 조금만 더 분해를 해서 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분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K가 이렇게 이어졌다고 쳐볼게요. K가 이어졌을 때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같이. CD라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D이고 그 다음에
그 A, B라는 부분 볼게요. A, B. A부터 B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뺐다라는 거의 의미는 어디 부분을 뜻하는 거냐면은 얘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데 있죠. 여기는 일단 무조건 빠져서 날아가고 이만큼 더 빠지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만큼 빠져서 실제로 남은 길이 이만큼을 구했더니 이만큼이 3이래. 근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저 식을 조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려갑니다. 또 이 과정을 설명을 잘 해줘야지 이렇게 흘러가야지 수학을 풀 수 있구나 아는 거예요. 자, 얘를 봤을 때 조금 생소한 모양은 아니죠. 보던 모양이죠. 연립을 해라 라고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y는 4라고 쓰고 x 마이너스 y는 3이라 써볼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연립을 해보면은 빼가지고 7 나온 거니까 x는 2분의 7이고 y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걸 그 숫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은 CD가 2분의 7이 됐고 AB가 2분의 1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아까 우리가 구한 부분이 얘가 이만큼 간격이 1이었는데 AB 길이가 2분의 1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 그었다는 뜻이에요. 이 K가. 그래서 실제 K가 여기 그어진 거고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2분의 7이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로 뭘 어쩔 거냐 이건데 실제 루트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얘는 아까 루트 12 플러스 K라고 아까 했고 얘는 2루트 K라고 해버렸죠. 그러면은 얘로 계산할지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얘가 조금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로 계산하면 K 값이 나오는데 2분의 1은 2루트 K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4분의 1 루트 벗겨주면은 16 즉 K는 16짜리였던 거예요. 1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1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 16을 넣어 볼게요. 16분의 1이죠. 16분의 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잠깐 여기서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또 우리 결국에 BC가 필요한 거잖아요. BC. 즉 얘가 16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 1만 나오면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BC 구하는 과정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도형적 접근이 살짝 필요한 부분인데 저거 지금 확대가 더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릴게요. 조금 과장을 해서 많이 과장을 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겹치진 않죠. 이건 좀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더 뭉툭하게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림을 완성시키고 올게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얘가 BC죠? BC.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축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축을 그어보고 이 빨간색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더하고 요만큼을 더해서 뭘 빼면 되냐면은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즉 빨간색 부분 1번 부분, 2번 부분, 그 다음에 보라색을 3번 부분이라 해볼게요. 1번 부분에 대한 선분을 이렇게 그리고 2번 부분에 대한 선분을 이렇게 그리고 3번에 대한 선분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 어떻게 쓰냐면은 1번 선, 2번 선, 3번 선. 즉 얘네 둘을 더한 상태에서 요만큼을 그대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인 요만큼 좀 날아가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날아가고 얘는 위에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하나만 날아가면 되니까 하나 날려요. 이렇게 결국에 남은 게 얘가 되겠죠. 즉 요 빨간색 요만큼 요만큼만 남는 거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는 1번에서 2번을 더하고 3번 전체 길이를 빼줬다. 이게 BC의 길이다. 이걸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길이는 몇이나요? 몇이었죠? 2분의 1의 반이었으니까
4분의 1이겠죠? 왜 2분의 1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 길이가 이만큼이 2분의 1, 이만큼이 2분의 7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4분의 1 해놓고 그 다음에 2번을 더해줍니다. 2번 길이는 2분의 7의 반이니까 4분의 7이 될 거고요. 자, 3번 길이는 보라색 부분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이만큼, 아니 잘못 그었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은 0,0에서 3,0까지, 즉 축의 방정식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길이가 3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죠. 2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만큼의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요 BC의 길이가 플러스 1로 해주면 됩니다. 요 길이는 절대값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혹시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1번 길이랑 2번 길이를 표시를 조금 잘못해 놓긴 했는데 얘를 느낌을 알았으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릴게요. 다시. 자, 다시 표시를 했어요. 아까 걸 잘못 제가 어디까지 표시해 버렸었냐면은 요만큼 표시하고 요만큼 표시했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그 음수 나온다는 걸 머릿속으로 너무 빨리 계산해 버려 가지고 살짝 미스가 있었는데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BC니까. 그러면은 다시 차근차근 3에서 1 빼고 2 빼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계산을 제가 순식간에 너무 머릿속에서 빨리 해버리면서 해가지고 자, 이거 길이 3이었죠? 3번 길이에서 이거 4분의 1 빼주면 되고 4분의 7 빼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1 나와요. 아까는 이거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이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구한 거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 나오는 거 체크해주면은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돼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분의 17 나오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이거 구하는 방법을 좀 다른 것도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요. 우리가 이제 축으로 계속 이거 2분의 7이 이거에서 이만큼 길이가 2분의 7인 거를 알았으니까 한쪽 길이 이만큼은 4분의 7이구나.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풀었지만 약간 조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길이를 12 플러스 4K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에 이 K에다가 16분의 1을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계산만 해볼게요. 4분의 1분의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 4분의 49니까 얘도 2분의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까지는 확인해 놓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 변형해 가지고 값을 다르게 내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을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21번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또 나머지 22번 이런 거 단순 계산 문제 6 나오고 또뭐 그냥 대충 10 나오겠죠. 16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빠르게 얘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7 나올 거고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요거 두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는 11이라 쓸 수 있는데 알파 자체는 예를 들어 a 플러스 bi로 나왔다 치면은 베타는 a 마이너스 bi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켤레 관계예요. 즉 알파에다가 뭘 씌우냐 베타 이거 바를 씌우면은 베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이용해서 풀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고 얘는 왜 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얘도 계산 문제입니다. 얘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 27번이 살짝 걸려요. 살짝 절대값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살짝 할 수 있어야 돼요. 얘 자체는 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거나 이걸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x가 전제 조건이 n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n이 2일 때, 즉 x는 2 플러스 n이라는 결과값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n보다 작을 때 음수가 붙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2보다 크다. 즉
이번에는 2가 넘어오고 x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n-2가 x보다 작다.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맞죠? 근데 얘를 보면서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커야 되네 해가지고 x를 놓고 2 플러스 n, n-2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죠. 이렇게 놓는 경우를 이렇게 놓으면 반성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n 자연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수식이 성립하냐. 그리고 애초에 부등식이 같다. 이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이는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크게, 큰 거는 크게 가고 작은 건 더 작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학습을 했어야 돼요. 혹시 헷갈려서 이거 잘못 계산했으면은 반성하고 이번 기회로 완벽하게 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색칠을 해서 2 플러스 n이구나. 이렇게 빵꾸 뚫어놓고 이거 n-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n 플러스 2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면은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에 예식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사이에 낑긴 거기 때문에 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근데 개수가 2개밖에 안 된대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 구간을 낑겨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2칸이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낑겨 넣어서 이렇게 2칸이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이렇게 낑겨 넣어서 한 개 한 개 가져갈지 왜 한 개 한 개냐면은 자연수 한 개 자연수 한 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줬고 자연수 x라고 줬기 때문에 이 자연수 조건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파란색 케이스 그 다음에 빨간색 케이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거 네, 이렇게 되겠죠. 2개 파란색 2개 빨간색 하나 해서 하나씩 넣어 볼게요. 얘는 뭐 무작정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에 다른 문제들이 시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막말로 28번도 조금 시간이 세이브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일단 n-2라고 하고 4보다 작은 거 2개 가지려면은 무조건 4랑 5를 포함해야 돼요. 그쵸? 4랑 5를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n-2 값이 6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n은 8. 요 경우를 하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일 때 n은 8이구나 하나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낑겨 넣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n 플러스 2라고 됐고요. 10까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9랑 10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9랑 10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얘가 8이 돼야 돼요. 즉 n 플러스 2가 8이다. 즉 n은 6이 된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한번 다시 그릴게요. 요거가 일단은 n-2라고 쓸 수 있고 요거가 n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케이스는 4를 하나 갖고 10을 하나 갖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7이 아니고 5가 돼야겠죠. 5. 얘가 5가 되고 얘가 9가 되면 된다. 즉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n은 어차피 n은 7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은 7, n은 8, n은 6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8은 2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마지막 케이스를 생각을 못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케이스까지만 정리를 잘 해놔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은 은근히 쉬워요. 은근히. 얘는 계산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한 거 요거. 얘를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즉 S1에서 S2를 뺐을 때 나온 건 얘에서 얘를 뺐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양을 봤을 때 삼각형 2개를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대한 삼각형 하나를 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S1 플러스 알파가 빨간색 거대한 삼각형이죠. 거기서 빼기 파란색 삼각형을 해볼게요. S2 플러스 알파를 통째로 빼버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S1 빼기 S2가 되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연습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지우지 말고 이거 냅둘게요. 이 빨강 친구랑 파랑 친구를 통째로 구해서 빼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도. 이해는 됐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좌표들을 하나씩 써볼 건데, 일단 우선 여기 뭐냐, 얘가 누구죠? 얘 여기 네, 4분의 25. 그러면은 B 좌표가 0,4분의 25. 요거는 하나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H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5,0이 될 겁니다. 이거 2분의 5,0 되는 과정에서 잠시 스탑. 얘랑 얘랑 연립할 거예요. A는 접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나오는 판별식 D가 0 나오는 거 계산을 해보면은 A가 1이 딱 나와서 이거 값 자체가 2분의 5, 2분의 5를 가져갈 거고 거기서 2분의 5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거까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판별식 D 쓰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는 ax니까 이걸 이제 빼기 ax는 0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a x 플러스 4분의 25 x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판별식 D를 쓸 때 판별식 D를 써도 되지만 이거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1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a가 1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5x로 되겠죠? 마이너스 5x가 되고 플러스 4분의 25라는 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a가 요거 뒤에 걸 보고 반의 제곱이 2분의 5니까 여기 2분의 5의 2배 되게 맞춰주면 되겠구나. 이것도 판별식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2분의 5,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y는 x니까. 됐죠? 물론 판별식 써서 계산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건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빨리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연습량 그런 걸로 체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제.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만큼 곱하기 이만큼 나누기 2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4분의 2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25라 쓸 수가 있는 거고 파란색 친구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즉 8분의 25가 됩니다. 얘는 얘랑 같이 빼야 되니까 16분의 5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거랑 이걸 빼면은 16분의 75가 나오고 답이 91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 답이 이제 9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P 플러스 Q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9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29번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건 나중에 따로 그 제가 복소 평면이란 거는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2로 넘어가는 친구들이나 고3 친구들 전혀 영원히 알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건 영원히 알 필요 없고 얘는 나중에 누군가가 내신 시험 볼 때 고1 중간 때만 쓸모 있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저거는 패스하고 몰라도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지금 약간 이제 슬슬 잠을 자야 될 때가 돼가지고 조금 속도를 높일게요. 오늘 설명을 다른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30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 문제에서 21번보다 설명이 더 길 수도 있어서 영상이 2시간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미지수인데 일단 확실히 6월 거 좀 꼼꼼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예를 볼게요. 이거 일단 벗겨요. 이 친구 벗겨요. 보고 이거 뭐야 하면서 벗겨요. 벗기면은 1 플러스 i m 빼기 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이거 다 안 쓰고 있겠죠. 당연히 그냥 여기다가 찍 하고 풀마 2 이렇게 쓰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이렇게 나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제곱을 몇 번을 해도 어차피 1, 마이너스 1, i, 뭐 i 제곱 뭐 이런 식으로 i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건데 자, 반복이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반복이 안 됐을 경우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기출문제는 얘와 얘의 형태를 맞춰서 주기 위해서 얘는 무조건 풀마 1이 되겠죠. 그쵸?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몇 제곱을 하든 i가 i의 뭐 150제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값 자체가 무조건 통째로 했을 때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즉 i의 n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 표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즉 이걸 값을 통째로 했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이 친구들도 풀마 1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뜻이고 심지어 여기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1, 얘는 통째로 계산했을 때 무조건 플러스 1, 자 밑에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은 나머지는 좀 지루하겠지만 직접 제곱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m 요 친구 제곱을 해볼 건데 잠깐 보면은 1 플러스 i 루트 2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m이 2일 때 제곱을 해보면은 2분의 1 플러스 i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럼 i 제곱이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값은 i가 되게요. 그러면은 아 m이 2일 때 i구나. 그러면은 i를 4제곱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1이 되니까 m을 8제곱 한다는 거죠. 그럼 m은 8의 배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48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왜냐 49 밑에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거에서 m은 48이 튀어나오고 n은 i의 n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몇의 배수인지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n은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n이 2 나오면 마이너스 1이고 6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쭉 갔을 때 결국에 뭐가 나야 되냐 48이 될 수 있냐 이걸 볼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얘는 완벽한 4 곱하기 12의 형태인데 얘네들은 지금 2 플러스 4 곱하기 뭐 요거기 때문에 아쉽게도 46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94가 나와서 94가 답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안 해봐요? 자, 얘는 직접 해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요. 했을 때 이것 값이 44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8의 배수가 지금 이거였죠. 즉 m이 2일 때 i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제곱하면 되죠. 그럼 m이 4일 때라는 건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m이 4일 때. 그리고 m을 8제곱 했을 때 플러스 1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요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따라가다 보니까 44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44까지 가면 되고 왜 48은 안 되냐? 아까 48 했을 때 플러스 1 나왔잖아요. 즉 8의 배수는 안 되는 거고 4의 배수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m값이 44가 나올 거고 n값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1 나오는 걸로 찾으면 되죠. 이번 거는. 그래서 n이 48 된다. 요거까지 알면은 둘이 더했을 때 몇이죠? 92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아니에요. 왜냐? 94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은 충분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사실 학년이 넘어간 친구들은 다시는 안 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보고 넘어가고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좀 지금 체력이 살짝 딸리는데 만약에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새로운 그 복습을 하면서 궁금한 과정을 다시 질문을 하세요. 꼭 알겠죠? 얘 일단 이게 무슨 소린지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요거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뭔 소리냐? fx는 ax 제곱의 꼴이라는 거죠. 괜찮죠? 무조건 0,0을 지나니까 ax 제곱의 꼴이다. 이거를 뜻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살짝 골 때려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조건이 살면서 처음 봤을 형태고, 이걸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 살면서 처음 봤을 형태인데, 보세요. 해가 중요해. 해가 x가 2보다 크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푸는 문제긴 한데, 이걸 그래프로 풀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언급을 좀 해볼게요. 얘가 ax 제곱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x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2라고 칠게요. x가 2보다 크다. 더했을 때 0보다 크다. 즉 얘가 플러스 2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즉 제일 많이 쳐줘봤자 마이너스 2까지밖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이거의 차이가.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에 이 평형이 깨지겠죠. 이게 음수로 바뀌니까.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더. 뭔 소리냐면은 얘 자체의 값에서 이 함수 fx 플러스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얘가 플러스 3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3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3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위의 숫자들은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서 그게 x는 2 넘어가는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보면은 요거 결국에 x2보다 크다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 방금 말한 요 x2가 요보다 컸을 때 점점 얘네와 얘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은 더 이상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요런 문제들 해석할 때 있어서 엄청 깊게 해석하는 것보다 푸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얘는 반복. 이거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정해진, 그러니까 기출을 안 풀어봐서 어렵게 느껴진 패턴이고, 반복이 어려워. 반복.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9월 30번은 기출에 나오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걔는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려워요. 근데 요거까지는 반복의 영역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작년 6월 게 더 어려웠어요. 볼게요. 자, 이제 달을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식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자, 볼게요. 엄청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얘를 hx로 논다. 그러면은 이거는 h1이다. 이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즉 hx 얘죠. 얘의 최소값이 f1 빼기 g1일 때 이거에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가장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으면은, 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 이제 조금 이 문제 푸는 데는 별개로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울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약간 1일 때 최소라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부터는 이 편차가 가장 커진다는 거고, 얘부터는 x는 해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얘는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1일 때는. 2부터 했을 때는 아까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보면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이. 그죠? 근데 이번 거는 뺀 거예요. 뺀 거. 이거는 아까 더 한 거고, 뺀 거니까 얘랑 빼지면은 얘가 뭐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최소값이 여기 있다. 여기서 최소값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다시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당장 이 그래프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거의 한 16분 정도 남았는데 100분을 채우기 전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내용 얘네는 잠깐 안 읽었어요. 얘는 크게 읽지 않았고, 나를 이제 해석을 좀 더 할 거예요. 나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할 겁니다. 요 부분이 이 문제 푸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히 해가 저렇게 나온 거. 저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fx는 무조건 ax제곱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제 가에서 줬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gx를 더할 겁니다. gx를 더할 건데 이게 뭐래요? 2보다 크대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x-2의 형태로 나온 거죠. 이거 자체가 x-2의 형태로 나왔고 0보다 크대요. 그렇다는 거는 g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왜냐? 2차식끼리 더했는데 1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가 반대되는 부호를 가져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거 b도 그냥 x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x였기 때문에. 그쵸? 그럼 c가 마이너스 2냐? 요것도 알 수 있는 거죠. c가 마이너스 2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하나 조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실수배 x 마이너스 2여도 0보다 크다 했을 때 성립하죠. 왜냐? 없어지고 이거 남았을 때 요식하고 동치예요. 즉 k의 x-2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양변을 k로 나누었을 때 이게 음수로 나누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실수배 그냥 뭐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눠볼게요. 나눴을 때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아 이게 bx 플러스 c에서 얘가 x-2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구나. 이 임의의 k를 하나를 건져서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예식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나는 ax제곱, 그 다음에 이 gx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막 문제에서 장난을 하는데 딱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만 이해했어도 완벽하다. 그 뒤에는 좀 지저분한 계산은 몰라도 괜찮다. 어차피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요 과정까지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고 나머지 요 부분대에서 계산하는 거는 조금 계산이 좀 심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계산을 천천히 같이 해볼 건데 10분 안에 계산 끝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이 친구도 이제 최소값 된다는 거 이해를 했을 거니까 저장을 해놓고요. 잠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gx 자체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a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x제곱이죠. bx 플러스 c 이거를 이제 얘를 요거와 같은 gx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는. 근데 아까 구한 이제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이거와 얘는 같은 관계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k가 b라고 했으니까 c는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플러스 bx 마이너스 2b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 이제 다를 볼 거예요. 다를 보면은 이 식 자체에서 이제 뭐 1에서 최소가 된다 뭐 이런 걸 할 건데 걔를 보기 전에 요거 완성된 상태로 지금 이거는 fx 더하기 gx로 쓸 수 있는 거고 다에 나와 있는 식은 fx 빼기 gx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한번 꽈가지고 이렇게 다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써줘야 합니다. 요게 이제 h1보다 크다고 했었고 그러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요거는 어디서 최소냐? x는 1일 때 최소라는 걸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최소이다. 이거를 놓고 보면은 이런 함수일 텐데 a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함수일 텐데 그쵸? 꼭지점 여기
x는 1에서 최소가 된다는 걸 뜻해요. 알겠죠? 애초에 근데 대전제 중에 하나가 이 k라는 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b로 보이겠지만 이 k 자체가 가정을 양수로 하고 가정을 했어요. 왜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b 자체도 방금 그 k로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뭐 a도 당연히 양수겠죠. 만약에 근데 a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서 최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x는 1에서 최대이겠죠.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이 방향밖에 없고 b도 양수이다. 요거까지 해결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계방정식이 x는 1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의 형태를 써줄게요. 어떻게 되냐? 지금은 뭐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겠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x제곱을 하나를 2a의 제곱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잠시 혼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계산하다가 자 이거분의 이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2a분의 b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 요거가 이제 추계방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추계방정식이죠. 요거가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실제 여기 있는 값들을 넣어 보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여기서 2a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즉 4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b는 마이너스 b를 갖고 온 거니까 플러스 b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b가 4a가 나와요. 됐죠? 문자가 계속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추계방정식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2a분의 b랑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랑 조금 다르죠.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b는 4a를 탄생을 시키고 요거를 원래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2ax제곱 마이너스 4ax 그다음에 플러스 8b 요게 h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은 문제 자체는 이제 가나다 조건은 해석이 된 거고 자 볼게요. 이제 아까 잠깐 넘겨놨던 여기 이제 여기 멘트를 볼 겁니다. 여기 멘트 볼 건데 요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살짝 어려웠던 이유가 요거를 해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볼게요. 얘를 해석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식들은 잠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살짝 찌그러뜨려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쟤네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보세요. fx-k가 0이 되거나 gx-k가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안 된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실근이 없다는 건. 즉 얘를 좀 다시 말해보면은 fx는 k가 교점이 없다는 소리예요. 교점. 실근이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그릴 수 있죠 이거? a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k라는 식을 하나 써볼게요. k가 양수인지 뭐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정수라고 했대요. 이렇게 돼서 지금 만나버렸죠. 만나버렸다는 뜻은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k는 요 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 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정수가 5개 나오겠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게 다 k예요. K. 지금 요 y는 k랑 연립했을 때 나왔을 때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만 봤어요 제가? fx만 봤잖아요. 그럼 gx를 봐야 돼요. gx를 봐야 되는데 gx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리고 gx도 얘네랑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gx의 요 최고 위에 있는 지점이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gx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gx 아까 식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gx 식은 요게 gx였죠. 요게 즉 gx 식 여기서 잠깐 써볼게요. gx 식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b라고 할 수 있는데 b가 4a인 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4ax 마이너스 8a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요거가 이제 gx입니다. gx 왼쪽에 보이죠? 요게 이제 gx 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꼭지점에서 제일 큰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보면은 여기 묶어볼게요. 아이고 펜이 얘를 그냥 여기서 묶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해됐을 거니까 A로 묶을게요. A로 마이너스 A로 묶어볼게요. 한번 좀 펜을 구별 지어서 쓰는 게 그래도 가시성이 좀 좋으니까 마이너스 A로 묶어서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식 쓸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그러면 마이너스 a에 x제곱 마이너스 쭉 해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4a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요 천천히 따라와 보면은 좌표가 2, 마이너스 4a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4a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마이너스 5 밑으로 마이너스 4a가 존재한다는 거고 정수 k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도 존재할 거예요. 마이너스 6도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6 자체는 요거보다 커야 한다. 즉 이거를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부등식의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같아도 되는지 같으면 안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5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5보다는 작은 건데 잘못 썼죠 지금?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4a가 작아야 되고 6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6은 만났어도 뭔 소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6은 만나버리는 순간에는 어차피 교점이 없는 지점들을 정수를 5개를 준 거기 때문에 만난 순간에도 교점이 생겨버린 거라고 표현을 해서 6은 부등호 방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4a를 곱해주면은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를 이제 뒤집어서 다시 써주면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계산만 남았고 한 2분 남았네요. F22에서 G22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 계산을 써볼게요. 제가 F22는 A가 뭔지 몰라요. A 곱하기 X 제곱이니까 2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G22 요거는 뭐라 쓸 수 있죠? 뭐 쓸 수 있는데 아까 괜히 문제에서 이걸 더하기로 준 게 아니에요. 더하기 한 값이 아까 뭐였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막 하던 요게 더했던 값들 중에 하나였죠. 그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옮겨서 적어 볼게요. 지금 이 빨간색 자체는 이거 gx만 뜯어서 온 거고 여기 얘가 진짜식이죠. 얘.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bx-2b 즉 얘는 bx-2b에서 아까 a가 뭐였죠? 그러니까 b가 4a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계산을 바꿔보면은 4ax 그 다음에 4ax-8a가 됩니다. 자 거기다 22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22 집어넣어 보면은 얘 몇입니까? 88a 빼기 8a니까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80a가 되는데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의 최대값, 즉 여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80 곱하기 2분의 3을 때려주면 답이 나옵니다. 즉 120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길고 좀 험난했을 텐데 이 문제 푸는데 20분 걸려도 괜찮아요. 30분 걸려도 괜찮고 정리를 꼭 한 번씩 다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번하고 복습해볼 만한 문항 추천하면은 20번하고 30번 요거 두 개가 제일 베스트고
21번도 연습을 해봐라. 요 정도. 됐죠?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9월 거 핵심 문항들로 분석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